지난 7일 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전주 대비 47% 증가하며 사망률 급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이 전달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저가 부스트샷 승인과 관련해 오늘 식약청 고위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FDA는 얀센 백신이 신경성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때리고 무는 등 난동을 벌인 승객에게 항공사 측이 결백하고 제압하며 대응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벌어진 16건의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민주당 당선 후보는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총기 범죄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에서는 오는 7월 22일 골프 대회에 대한 홍보차 오늘 KBTV를 방문했습니다. 디즈니 마블사의 영화 블랙 위도우가 첫 주 티켓 판매 수익 8천만 달러로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7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환자가 전주 대비 47%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높은 감염률은 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 7일 동안 전국에서 일일 평균 19,455건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전주 대비 47%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신규 확진자 중 33%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르칸소, 미주리, 네바다 등 5개 핫스팟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는 멀시 병원의 경우 응급실 입원 환자의 91%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 중 많은 환자가 20에서 40대인 젊은이들입니다. 이 병원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에 달했던 지난해 여름 중환자실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 비율은 40에서 50%에 불과했다며 인공호흡기 사용률이 91%에 이르면 사망률도 그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 그로부터 3, 4주 후에 사망률도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욕주도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0일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일 평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5명으로 한 주 전에 369명보다 42%나 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신규 환자의 대부분은 델타 변종에 감염됐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12세 이상 인구 중 약 3분의 1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의 48%입니다. 알라바마, 아르칸소, 루이지애나, 와이오밍 및 미시시피주의 완전 접종률은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이 이전 한 달 동안의 평균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집단 면역 생성을 위해서는 더 높은 백신 접종률이 요구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뉴욕시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급증의 원인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과 델타 변이 확산을 꼽았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는 확진율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뉴욕시 확진율은 현재 1.22%로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측정한 일일 감염자 수는 이전 한 달 동안의 평균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입원율은 24% 감소했고 사망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지만 일일 확진율이 올라가면서 함께 증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진행된 브리핑에서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틀 연속 퀸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1명에 그치는 등 주요 지표는 아직 희망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동식 백신 차량 설치와 독려 운동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브 촉스키 뉴욕시 보건부 장관은 특히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일부 지역이 뉴욕시 전체 감염세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델타 변이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집단 면역 생성을 위해서는 더욱 높은 백신 접종률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톰 프리뎀 뉴욕시 전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의 델타 변이 유행으로 볼 때 기존 코로나19보다 델타 변이가 더 높은 전파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면역 생성 기준이라고 알려졌던 70%보다 더욱 높은 접종률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부에 의하면 지난 한 달간 뉴욕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는 26%에 달했습니다. 현재 뉴욕 시민의 64%가 접종을 완전히 마쳤고 약 70%가 최소 한 번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한편 접종률이 낮은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는 각각 43%, 45.5%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화이자가 부스트샷 승인과 관련해 오늘 FDA 고위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부스터샷 관련 회의에는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 프란시스 콜린스 국립보건기관장, 루시엘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을 포함한 정부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화이자는 2차례 접종으로 얻은 면역체계 감소로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이 필요하다며 백신 예방 효과 감소를 보고한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 시점에서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에게는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긴급사태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언 박사는 제3세기에 백신 공급을 늘리는 대신 자국에 부스터샷을 제공하는 것은 추후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장은 화이자와 모더나 측에서 부스터샷보다는 소외된 국가의 공급을 늘리는 것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델타 변이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화된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부터 면역 취약계층에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64%로 감소했지만 심한 증상에 대한 예방 효과는 유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샷은 2차 접종을 마친 후 8주 뒤 접종할 예정이며 접종 대상을 점차 넓혀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지난달 10명 안팎이었던 반면 오늘 일주일 평균 감염자 수가 4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재까지 미 국민의 약 1,200만 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았는데요. 오늘 FDA는 얀센 백신이 신경성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접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얀센 백신이 길리언바레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희귀 신경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지난 4월에 이어 얀센 백신이 두 번째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 확률은 낮지만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발병률이 3배에서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실시한 백신 부작용 연구에 따르면 얀센 백신 접종자 중 약 100명에게서 길리안바레 증상이 발견됐으며 그중 대다수는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FDA 연구원 루시아나 보리오는 백신 접종 후 일정 정도의 부작용 발생은 예상되는 일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나 사망 위험성으로부터의 예방으로 얻는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여전히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급자와 환자에게 제공되는 백신 안내문에 부작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지 2주가 지난 50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부작용 보고율이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심장 질환을 앓던 델라웨어의 한 57세 남성은 얀센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증상을 보이던 중 지난 4월 사망했습니다. 미국 내 허용된 다른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에서는 이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약 1,300만 명입니다. 얀센 백신은 볼티모어 공장인 규제 위반으로 3달간 폐쇄되면서 7,500만의 접종분이 버려져 공급이 지연됐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여성의 혈액 응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발표되고 3명이 사망하면서 접종이 10일간 중단되었고 이후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중지가 풀린 뒤에도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미국인은 500만 명에 그쳤고 수백만의 접종분의 유효기간이 올 여름 만료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운행 중인 비행기에서 문을 열어 닫으며 승무원을 때리고 무는 등의 소동을 벌인 승객을 항공사 측이 테이프로 입을 막고 결박해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주 SNS 틱톡에는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 안에 한 여성 승객이 테이프로 몸과 입이 결박된 채 앉아있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그 여성 승객은 나는 이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아리아나 메세나라는 승객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메세나는 영상을 통해 비행기 운항 중 승무원들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잠그고 기내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기장이 기내 앞좌석 쪽에 문제가 생겨 조치 중이니 승객들 모두 자리를 지키라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한 뒤 승객들은 기내에서 빠져나오면서 앞좌석에 테이프로 묶인 한 여성 승객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 아메리칸 항공 측은 해당 승객은 비행 중 소리를 지르며 앞쪽 탑승문을 열려고 했다며 이를 제지하자 승무원을 때리고 물어뜯는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승객은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고 항공사 측은 이 승객을 비행 금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뉴욕시에서 총 16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청소년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장 민주당 당선자 에릭 애덤스 후보는 워싱턴 DC에 열린 총기 범죄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경 브롱스 187가의 한 커피숍 인근에서 13세의 청소년 자리안 엘리엇이 차에서 내린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불과 1마일 떨어진 178가에서는 2명의 용의자가 스쿠터를 타고 자동차에 접근해 16세 레이먼 길 메드라노의 머리와 가슴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2건의 총격 모두 범죄 집단에 의해 발생했으며 피해자를 겨냥해 총을 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퀸즈 세인트 알반스에서는 19세 청년이 허벅지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사망했고 홀리스에서는 24세 남성이 차에서 쏜 4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 총기 사고는 최소 803건이었고 피해자는 930명이었습니다. 작년 동기간에 623건의 총기 사고에서 76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총기 범죄 예방 회의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민주당 당선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11월에 있을 본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아담스 후보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메릭 가를랜드 법무장관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산호세 등 총기 폭력 주요 도시의 시장들이 참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뉴 한인회에서는 오는 7월 20일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한인회 측에서는 많은 한인들의 참가를 독려하며 홍보차 오늘 KBTV를 방문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포 여러분. 뉴욕 한인회 찰스윤입니다. 오늘은 저희 2021년 뉴욕 한인회 기금 모금 골프 대회에 동포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뉴욕에서는 많이 접어들고 동포 여러분께서 밖에 나오셔서 함께 담소를 나누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회 골프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저희 1년 내내 활동하는데 기금 마련에 도움도 돼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뉴욕 한인회에서 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7월 21일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골프 대회 성격은 기금 모금입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기금 모금 이전에 동포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한인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동포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정말로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치러지는 동포의 잔치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욕 한인회 골프 대회는 7월 21일 수요일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있습니다. 11시까지 등록을 해주시고 점심 식사와 저녁 만찬과 또 많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식은 뉴욕 한인회에다 전화를 해주시든지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서둘러 주십시오. 7월 21일 후원 모금 대회를 하는데 많은 골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개봉한 디즈니 마블사의 영화 블랙 위도우가 첫 주에 티켓 판매 수익 8천만 달러로 팬데믹 이후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CNBC 뉴스에 따르면 블랙 위도우의 수익은 지난달 유니버셜사의 영화 F9이 세웠던 7천만 달러의 기록을 깼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티켓 판매 수익 7,800만 달러와 온라인 디즈니 플러스 채널의 관람료 수익 6천만 달러를 합하면 개봉 첫 주 총 2억 1,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이 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영화관에 복귀한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는 팬데믹 이전 2019년 스타워즈 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후 마블사의 개봉 첫 주 수익 최고치에 달합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동시 개봉했음에도 영화관을 직접 찾은 관객이 많았던 것이 주목됩니다. 인터넷 마케팅 연구기업 컴스코어의 수석 미디어 분석가 폴 델가라베디에는 역사적으로 범접 불가한 관객 동원력을 가진 마블이 팬데믹 이후 가장 화려한 데뷔를 한 것은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2020년 5월에 개봉이 예정되었던 블랙 위도우는 팬데믹으로 인해 상영이 미뤄졌습니다. 디즈니사는 이번 영화관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를 대상으로 $30의 영화를 대여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즈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배급사의 카림 다니엘 회장은 코로나19 경각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객의 선호에 따라 집에서 혹은 영화관에서의 관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배급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블랙 위도우의 뛰어난 판매 성적으로 디즈니사의 온라인 개봉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디즈니의 다음 작품인 샹치 앤 더 텐 링스는 극장에서만 개봉할 예정입니다.
현재 북미에서 81%의 영화관이 개방했으며 대부분은 최대 관람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미국 내 총 티켓 판매 수익은 1억 1,700만 달러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복지 혜택을 주지 않거나 탈세 목적으로 독립계약직으로 부당하게 분류를 했다가는 운영 중단 등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주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적어도 직원 1명 이상을 오분류하는 업체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원 5분류가 많은 분야는 운송업, 건축업, 건물관리, 홈케어 등과 함께 한인 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요식업, 세탁업 등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앞으로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5분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발 시 해당 업체 운영 중단 등의 중징계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5분류 부당행위 단속을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해 급여 추적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합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외식 사업이 주춤해지는 여름 휴가철과 겨울 연휴 직후를 기간으로 개최해오던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팬데믹이 선포된 지 1년 반 만에 다시 정상 재개됐습니다. 이번 레스토랑 위크는 다음 월요일인 오는 19일부터 8월 22일 일요일까지 5주간 점심과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레스토랑의 경우 1주에서 최대 5주까지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에 가고자 하는 식당의 참여 기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는 5개 보론의 다양한 식당의 참여를 통해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행사 기간으로 손님은 75개 지역에서 40가지 이상의 요리를 세금과 팁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30개의 레스토랑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일부 식당에서는 투고와 배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식당의 목록은 nycgo.com/restaurantwee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오는 여름 최소 6만 명의 어린이들과 10대들의 독서 질 향상을 위해 도서 키트를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서 키트는 월요일인 오늘부터 모든 뉴욕시 공립도서관 지점에서 증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서 키트는 나이에 따라 6가지로 분류됐으며 어린이 1명당 키트 하나로 제한됐습니다. 뉴욕시 아동서비스 부국장은 올해는 특히 학생들이 전례 없는 변화와 도전을 겪었기 때문에 독서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며 온라인 교육 및 전자도서에 접근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닿았으면 좋겠고 올여름 많은 도서관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이외에도 온라인 여름 캠프, 여름 학습 독서 챌린지, 테이크홈 활동 및 기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빈 호텔에 수용했던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퇴거 거부에 나섰습니다. 이에 뉴욕시가 시내 호텔에 수용한 8천여 명의 노숙자를 일반 노숙자 보호시설로 옮기려는 계획을 전날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노숙자 보호단체가 노숙자 일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퇴거 중단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노숙자 보호단체는 뉴욕시가 노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감염 확산을 위해 고령자와 유증상자, 양성 판정자를 중심으로 노숙자들을 시내 호텔에 임시 수용했습니다. 맨해튼 북쪽의 고급 주택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숙자 유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탓에 경영난에 빠진 호텔 측도 노숙자를 수용하고 뉴욕시의 돈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가 노숙자들을 일반 수용시설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노숙자들은 호텔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보호단체들도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10명에서 20명이 한 공간에 수용되는 보호시설로 노숙자들을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